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공소제기와 관련한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함정사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위법하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고요. 두 번째,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에 의한 재량권 행사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바로 기소유예 정상이 있다. 기소유예 정상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 이게 공소권 남용이냐? 일반 원칙으로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요. 그다음 공소제기 전 불법 구금의 위법 사유가 있어도 그 위법 절차에 수집된 증거에 증거 능력을 배제할지언정 공소제기 절차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이제 수사상 불법은 위수중을 적용할지언정 위수중은 적용이 되지만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라는 지문이죠. 그래서 실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고, 그러나 유일하게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범죄의 정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 327조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렇게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게 327조 2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그런 지문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거, 현저히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공소제기는 무효는 맞지만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안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현저히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치유된다. 두 번째,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그러나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심리 및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이 형성됐다. 그러면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책문권 포기 1심 증거조사 완료 시까지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하자가 치유된다. 세 번째, 공소장 부본의 송달 등 절차 없이 공판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가 신청서로 공소장에 가름한다. 이렇게 구두진술 유효한 공소 제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아하, 이거 구술에 의한 기소 혹은 CD 등 전자매체에 의한 기소, 이것은 현저히 중대한 하자이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설령 이의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가 맞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든 제기하지 않든, 뭐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든 어쨌든 간에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네 번째,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시켜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사는 위법,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무효가 돼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하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공소장 특정에 관한 지문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 공소장 특정에 관해서 서브 자료에서 93번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소장에는 피고인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요. 공소장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27조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데, 여기서 앞에 이게 똑같은 공소기각 판결이지만 공소제기가 형식적으로 부적합한 경우여서 공소권 남용은 아니죠. 그런데 공소장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사실이 기재 혹은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때는 곧바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서는 안 되고 성명을 구한다. 그래서 예외적 의무설,
예외적인 성명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명에 불응한 경우에 하나여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뭐 시일과 장소, 이 방법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시일과 장소 방법에서 시일과 장소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어서 이 부분의 특정성은 완화되고 다른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시일과 관련해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 성폭력 범죄. 이게 이제 형법에서 공부하게 되면 형법에서 바로 행위기준설에 따라서 행위별로 범죄가 성립, 즉 경합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별로 범죄가 성립 시에는 개별 행위, 일자별로 특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2007년 1월에서 7월, 2007년 6월 월평균 5회 도합 15회씩으로는 불특정된 거다. 개별 행위별로 일자별로 특정해야 된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고소장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검사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고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과 비교되니까 함께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와 유가증권 위변조에서는 한 가지, 항상 문서 위조, 유가증권 위변조 이런 데서는 위조된 문서를 특정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위조 문서 자체 사본이 현출되어 있다, 사본이 제출되어 있으면 특정성이 완화, 그래서 웬만하면 특정된 걸로 보고요. 그다음 마약과 관련해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 않아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때에는 시일은 1cm당 1개월로 추정하고, 장소도 직작이나 주소지를 바탕으로 또 추정하고, 방법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거, 그래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생수에 희석 주사 혹은 0.05 내지 0.1g을 음료나 맥주에 혼입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법원은 일단은 성명을 구해요. 그래서 별다른 조사 없이 그냥 내버리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해도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실체 판결을 해주는데, 그래서 마약에 대한 공소장 특정은 웬만하면 안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출제가 됐을 때 몇 가지가 기준은 있어요. 첫 번째, 위쪽에 이제 그 소변검사, 디귿번의 소변검사부터, 소변검사는 10일이 지나면 절대적으로 안 나온다. 그래서 10일 이내로 추정하는 것은 특정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나 표현이 별다른 조사하지 않은 채 모발 검사만을 토대로, 결과만을 토대로 이렇게 하면 불특정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일자 불상경 03시 서산시 소재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갑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을에게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해서 향정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투약 대상인 여자 청소년 을의 진술에 기초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특정된 것으로 본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투약 대상자 피해자인 여자 청소년의 진술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D 등 전자매체에 대한 게 공소장 변경, 공소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 일람표를 CD 등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 그래서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CD를 냈다. 이때는 CD 부분은 무효이고 없는 것과 똑같이 봐요. 그래서 전자문서를 참조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 공소장 특정에서는 최신 판례들도 상당히 많이 봐야 되는데, 특허법과 저작권 위반. 여러분 특허법에서는 꼭 특허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돼요.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번호 꼭 등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까지 특정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무원 사건인데, 관세법 위반죄에서 포탈색, 이제 풀무원이 중국에서 대두, 콩을 사왔는데 관세를 포탈했죠. 근데 그 포탈색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포탈색은 순차적 적용해서 순차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근데 실제 검사가 이 추정 방법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이루지 못해서 공소장이 불특정됐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피고인이 여자거든요. 근데 피고인 1의 부인 아내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경리다, 이런 정도만 썼다면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사실, 이것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곧바로 상습범의 수재와 경향에 대해서, 사실 상습범의 수재와 경향은 좀 더 멀리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포괄일죄인 이 상습범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죄로 보지만 외국에서는 일죄로 인정하는 사례가 없어요. 외국은 전부 다 경합범으로 보는데, 우리 판례도 사실은 일죄라고 형법에서 그냥 일죄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치 경합범과 같이 봐요. 그래서 피고인은 갑의 집에 치위하여 라디오 한 대를 훔친 것을 비롯 그 사회에 걸쳐 재물절취 이렇게 나왔다면 공소장, 특히 사회에 걸쳐 재물절취는 공소장 불특정으로 봅니다. 근데 이런 상습범이 아니라 우리가 횡령이나 뇌물을 협의의 포괄일죄라고 얘기하는데, 횡령과 뇌물에서 예를 들면 뭐 갑이 을에게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안들이에요. 혹은 뭐 갑이 뭐 A 회사, 뭐 갑이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뭐 회사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라든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는 특정성이 완화가 되는데 71년 말부터 72년까지 금 120만 원 향응 제공받았다. 이것도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일단 포괄일죄의 경우에 공소장 특정이 완화되는데, 그런데 공소장 변경 없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실까지를 인정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포괄일죄와 이중기소와 관련해서 상습범의 일부를 기소한 다음 자녀 부분을 추가로 공소제기하는 거, 이게 협의의 이중기소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자, 공중위생법 사안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의제했고, 포괄일죄인 협박죄 사안에서는 그냥 성명이 없어도 상습사기, 상습절도, 여기 상습법은 아니지만 상상적 경합 이런 사안에서는 성명에 의해 공소장 변경의 취지임이 명백하면 전체 유죄. 실제로는 결론적으로는 의제를 했든 성명이 없더라도 성명을 통해 명백하더라도 전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비교되는 게, 예를 들면 절도면 세 가지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절도, 사기, 횡령의 경합범이었다면 절도를 기소, 사기와 횡령을 기소했다. 경합범으로 기소하면 전체 그냥 유죄로 할 수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다. 실제 일죄라고 하면서 법리는 똑같아요. 또한 상습범에는 보강 증거도 원래 일죄인데도 불구하고 개별 행위별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습사기 범행 이후에 먼저 그중 일부가 단순 사기로 확정되면 자녀 부분을 상습범으로 기소하더라도 기판력이 안 미치고, 원래 일부가 상습범으로 확정된 경우라야 기판력이 미친다. 이건 사실은 부수적이고, 예를 들면 절도, 사기, 횡령, 경합범에서 사기가 먼저 확정됐다. 절도나 횡령, 뭐 다른 것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죄명이 다르면 기판력이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습범을 마치 수죄처럼 본다라고 취급하고 있는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서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위가 단일하고 동일하다면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므로 동일 사실의 기재의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금액을 특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형법적 지식이 없어서는 좀 알기 어려운데,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서 따로 기망행위에서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망행위까지 다르다. 이것은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보통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데, 특히 국가지금 형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런 경합범은 개별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타도, 성명모용 소송.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일 뿐, 검사는 모용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
모진놈 성명 모용 소송에서 모용자가 진범이고 실질적 피고인이고 공소제기의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피고인은 2000년 11월 2일부터 2001년 7월 2일 인천이야 불상지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의 방법으로 투여하겠다.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여기 이제 답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마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것 말고 우리 책들을 쭉 살펴봐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장소, 뭐 주소지라든지 직장, 그다음 방법, 통상 알려진 거, 모발 감정 결과로 역추산한 거. 그래서 마약은 나오면 일단은 세모하고 이제 찍힌 것은 정확히 보고. 그러니까 마약은 항상 후순위 판단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어차피 운명을 걸어야 된다면 불특정 쪽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공보에 게재된 것은 불특정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불특정 쪽으로 최종적으로 어차피 선택해야 된다면 그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소사실, 투약량은 물론 투약 방법, 불상, 투약 일시, 장소 이렇게 기재했다. 구체적 사실의 기재, 공소장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요. 네 번째, 약식, 즉심,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되지 않죠. 약식, 즉심, 즉심에 대한 정식도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되지 않는 게 명확하고, 약식에 대한 1심 정식 재판에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 판례가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소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방조범의 공소사실, 항상 우리 정범 개념의 오의성, 정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적용법조라든지 적용법조, 이제 죄명, 이것은 이제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로 보고요. 이런 법률 해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건 사법부의 전권이다. 이렇게 봐서 좀 완화 해석이에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죠. 자, 그 다음 3번.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특정에 관해서 별도의 성명을 구함이 없이 불특정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다. 사실 이건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성명 의무를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죠. 네 번째,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죠. 유일하게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는 게 공소시효 뿐입니다. 그 다음, 공소장 특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 예일대 박사학위기 위조, 신정아 씨 사건인데,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서 위조 일시 방법 개괄적으로 기재했으나 위조하에 따른 문서의 내용 및 명의자는 특정되었고, 박사학위를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조 문서의 행사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며 바로 핵심, 위조된 박사학위 사본이 현출되면 특정된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모발 검사 결과 투약 대상자인 여자 청소년 의뢰 진술을 토대로, 이거 특정됐다. 이거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어떤 시점, 일자 불상경 03시 서산시 상호 모텔 여자 청소년에게 메스암페타민 투약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피해자인 여자 청소년의 진술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세 번째, 피고인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이거 성폭력, 성풍속, 이거 행위기준설, 이거 행위별로 특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80년 12월부터 81년 9월 5일 약 20여의 강간에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 맞아요. 네 번째, 피고인은 1970년 12월 28일 16시경 옥구군 갑의 집에 침입, 라디오 한 대를 훔친 것을 비롯 그 후에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재물절취, 포괄일죄의 상습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맞고요. 다섯 번째,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디도스를 설치해서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다행스럽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는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불특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나올 수 있는 판례는 불특정이니까 불특정으로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되는 경우 옳은 것은 피해자별로 일죄가 성립하는 거. 여러분 폭처법 위반 범종 추측 승려 100여 명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피해자별로 일죄면 이건 경합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합범은 각 범죄별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별로니까 범종 추측 승려 100여 명이라고 쓰면 안 되고 성멸부불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거. 이것은 불특정으로 봅니다. 불특정으로. 그러니까 이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나번 검사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공소제기 방식에 관해서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 그대로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가 절차 마무리 심증이 형성되면 실체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소기각의 경우가 아니고 답은 검사가 단지 4에서 7cm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 이 정도의 길이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사용 가능한 기간을 체포시로부터 역추산 그 전 기간을 범행 그간 중 행적에 대해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거 불특정으로 봤죠. 그래서 이것도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고. 그 다음 라번 특허법 위반 사건은 바로 특허 번호 생략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이제 썼다는 거죠. 특허 번호를 기재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 박스와 그 구성 요소가 동일하고 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포장 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특허 등록번호 생략 이게 사실은 문제에서 조금 애매한데 이걸 생략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특허법에서는 특허 등록번호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은 2002년 6월 11일부터 2002년 12월 20일 자신 1인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새마을신문사 금연회를 임의로 처분했다. 10여회에 걸쳐 이게 바로 협의의 포괄일제 횡령 이거 전경환 씨 사건이에요. 이 전경환 씨 사건이고 이것은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특정되었다고 보고 이건 불특정. 법원 검사가 공모공동정범의 피고인 을을 기소하면서 공모관계의 특정을 피고인 을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 을의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관계를 피고인 갑의 부인 병 주식회사의 격리 담당 직원 이 정도는 불특정이 되었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1번 공소제기 및 공소장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과거에 소년부 송치 사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된다고 본 사례가 없어요. 그 다음 니은 공판 절차 갱신 후 절차 파기환송 후 절차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항상 1심에만 공소제기 단계에만 적용되고 파기환송, 공판 절차, 갱신, 재심 절차 적용 안 되고 지금 약식에 대한 정식 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다 하여도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전에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공소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리얼, 살인방화 등의 경우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사실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 동기를 기재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면 명백. 설사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미음,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에 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규칙 141조에 따라서 성명권을 행사, 취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오케이. 비읍, 집시법은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집시법상 해상명령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
적용법조로 처벌 규정만을 기재했고 왜 어느 사유로 해산 명령을 했는지 해산 명령의 근거 규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건 방어권 침해가 된다는 거죠. 단지 해산 명령 3번 했다만 기재했다. 그러면 안 된다. 왜 해산 명령을 했는지 그래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장 특정 등에 관한 문제로서 마지막인데 232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 발병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에서는 어떻게 특허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2번 지적재산권,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저작물 침해 방법 종류 내용이 명확히 기재하면 방어권에 지장이 없고 저작 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저작 번호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장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건 아니라는 게 판례죠. 세 번째,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프로그램을 통해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 CD로 작성, 종이로 출력하지 않은 채 그 저장 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한 경우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 형태의 문서를 고려함 없이 서면만 봐야 돼요. 부분만으로 특정되었는지를 판단. 전자문서는 참조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네 번째, 관세 포탈제, 포탈세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맞아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 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 가액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관세 포탈 시 관세 포탈 계산의 기초가 되는 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할 증거를 토대로 특정해야지. 순차적 방법으로 포탈세액 추정된다 그랬어요. 세액을 추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틀렸고. 5번 검사가 피고인 을에 대한 을의 다른 공동 피고인으로의 관계를 피고인 갑의 부인, 병의 주식회사 격리 담당 직원 이거 불특정된다는 걸로 봤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공소장 특정에 관한 문제는 232번까지였습니다. 233번 문제를 가기 전에 공소장 변경 절차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이 사실은 양이 많은데 나오면 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의 절차,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두 가지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은 우리가 교재나 아니면 문제로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밖에 없겠고 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 기타 부분을 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만이 신청할 수 있고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 일부는 더하고 일부는 빼는 형태로 신청할 수 있고요. 일단 공소장 변경은 서면에 의하는데 이게 앞에 정리한 거죠.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장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구술로 가능하다. 상소포기 취하라든지 공소 취소와 구분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신청 시에는 동일성을 해야지 한도 내에서 허가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허가 의무의 유일한 예외가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때는 동일성이 인정돼도 변론의 재개가 소송지휘권으로서 자유재량이에요. 그 결과 변론을 제기하여 허가할 것인지가 재량이 됩니다. 그 다음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상고심에서는 3심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1, 2심으로 파기환송이나 이송이 있으면 그때는 1, 2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서 부분을 송달하게끔 되어 있다. 이때 고지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변호인에게만 송달해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바로 유일한 임의적 정지입니다. 정지는 다 하여야 한다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정지니까 공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법원은 동일성을 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허가한 경우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고
그 다음 공소장 변경의 신청에 대한 허가, 법원의 허가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예로 들면 명시적으로 안 해도 뭐 절도에서 강도로 바꿨다. 그런데 그냥 강도에 대해서 심리를 했다.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심리를 하면 묵시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 수소법원의 결정으로서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항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판결 전체, 1심 전체, 뭐 2심 전체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상대적 상소 이유로 제시할 수 있어요. 본 김에 공소장 변경 요구부터 요구도 함께 보는데, 공소장 변경 요구와 관련해서는 298조 2항에서는 심리의 경과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추가와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공판 심리 중에만 가능하고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안 된다. 참고로 공소장 변경 신청과 허가는 공판 준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에서 요구만은 안 된다. 그리고 추가와 변경만 두 개만 가능해요. 일단 최소한 그 철회 마이너스 빼달라는 요구는 안 되고, 이렇게 공소장 변경 요구는 법원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직권주의적 요소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런 공소장 변경 요구와 같은 것을 의무화한 것, 조문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의무화한 게 아니고 자유재량이다. 이런 것들을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할 건데, 이 소송 지휘권이라고 해요. 소송을 어떻게 끌어나갈까, 이것은 사법권에 내재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공소장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검사가 신청하지 않는 한 공소장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즉 요구했다고 창설적 효력, 즉 공소장 변경이 되는 효과는 존재하지 않고요. 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예비적 택일적 기재나 추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근거 조문이 254조 5항 공소 제기에 있어서 임의적 기재 사항입니다. 그러나 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소장 변경의 일례로서 조문에 명시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공소장 변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객 범죄 사실과 적용법적으로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254조 5항 조문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경합범해도 되는데, 그러나 동일성이 미치지 않는 수객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 추가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소장 변경은 항상 동일성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소장 변경에서 이건 법원 실무제에 의해서 예비적 택일적으로 빼는 것, 철회는 개념상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를 하거나 추가하면 A 또는 B, A 아니면 B, 전부 다 그 A, B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인데 유일한 예외가 바로 공소시효다. 바로 공소시효는 별개의 법정령, 유일한 예외고요. 일단 공소시효 이외에는 예를 들면 예비적 택일적 기재 일부만 유죄 부분만 상소해도 상소심은 전부가 2심된다. 그래서 전부가 가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심판하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고요. 예택기재에서 일부 자백에도 일부에 대한 간이공판 절차는 안 된다까지 봐두고요. 또 하나 더 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축소사실 심판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자가 달라도 사기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야간 이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외우지는 못해도 야간 흉기 휴대 주거침입, 일반 주거침입을 인정해야 되고, 야간 또는 2인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의 죄를 범한 자와 관련해서 그냥 단순 폭행 협박은 인정해야 되고, 뺑소니가 안 돼도 업무상 과실치상은 인정해야 되는 거고, 희로봉 투약 기수 미수 인정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 판매 영리 목적 물질 소지 인정 안 돼도 제조 목적 물질 소지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형법에도 중요하죠. 보수를 받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구입 주기로 한 거, 작물 취득은 아니지만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갑을이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했다.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갑을병이 함께 위조한 거 인정해야 된다고 봤고요. 이 죄물편취 사기를 이익편취 사기로 인정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만 했지만 최근에도 나왔어요. 2017년 후반부에도 또 하나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번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간 후 창문을 열어 난간 밖으로 밀어 12층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게 살인의 공소사실이에요. 근데 살인이 인정 안 해도 폭행, 상해, 체포감금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까지 지금까지 10개 플러스 하나 11개. 근데 이 9번 유형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한번 문제 기본적인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나중에 기판력 부분에서 다시 하게 될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거 몇 개 보겠습니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 수령 미수에 그쳤다. 사기. 이거 경합범으로 옵니다. 형법상. 그래서 교통사고와 그 다음에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 참고로 이런 사기는 보험금 청구 시에부터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죠. 2번 참고인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응하면 어떤 유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외폭해하여 참고인을 협박해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바로 허위 진술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 범인 도피의 사실이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 자체. 그렇죠? 사실 자체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 그래서 범인 은닉 도피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봤고, 그 다음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수금한 돈 횡령하였다는 거, 그리고 그 돈에 수금 권한이 없음에도 가장하고 이를 편취 사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 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일성만 물으면 이렇게 사실관계가 겹치느냐,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공소장의 기재 및 공소사실의 추가 등과 관련해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먼저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 사실 상호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 사실, 경합범위네요. 수개의 범죄 사실, 예비적, 획일적으로 기재는 돼요. 추가는 안 되고 기재는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강도살인죄와 살인 및 절도죄를 획일적으로 공소제기한 경우, 살인 및 절도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강도살인죄는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 이 부분을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획일적 기재는 뭐예요? A 또는 B. 심판 순서가 없고, 심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유죄이면 승소예요. 그래서 검사는 피고인은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검사 자체는 어느 것 하나만 유죄여도 승소니까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가 없다가 맞겠고요. 세 번째, 예비적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일부만 항소해도 유죄로 되었던 공소사실 위에 다른 범죄 사실도 2심이 되고 불가분 관계로 그 부분을 파기할 수도 있다. 리얼 예비적 획일죄 기재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 판결 이후 모두 판단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A 아니면 B, 이게 이제 예비적 기재고, 예비적 기재는 심판 순서가 있죠. 심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 A가 유죄이면 B는 판단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A가 B를 유죄를 인정한다면 A가 아닌 이유, A가 무죄인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A가 아니면 B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A, B가 모두 무죄이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 이제 모두 무죄인 이유 밝혀야 돼요. 이제 반면에
A 또는 B 심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어느 것 하나가 유죄이면 승소고 나머지는 이유 안 밝힙니다. 이유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모두 A도 B도 무죄인 경우에는 모두 이유 밝혀야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건 한번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예택기재 모두 무죄이면 어느 경우든 모두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미음, 검사가 당초 피고인 갑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해서 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이것은 경합범 관계. 이거 외워두세요. 최근 판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경합범이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고, 추가니까 이것을 허가할 의무가 없어요. 허가해서는 안 돼요. 이 공소장 변경에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허가할 의무가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음 문제, 한 문제 235번 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분은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송달했다 또는으로 되어 있잖아요.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요. 2번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르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없이도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이거 알아두세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성명 의무가 있어요. 성명 의무. 그리고 다 나아가 중한 범죄는 공소장 변경 없이는 인정할 수도 없고요. 네 번째, 공소장 변경 신청 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원칙 조문이고요. 자, 그 다음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자, 기억.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항상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공소장 변경.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르게 인정해도 위법 아니고요. 니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 판단할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고, 틀렸다고 그랬죠. 성명을 한 다음에 보정해서 심리 판단해야 된다. 자, 3번 디귿번.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 허가에 관한 결정,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하나여만 상소가 가능하고 기타는 불복이 불가능하다. 리을, 검사가 단순 사기의 공소사실 기소한 경우 상습 사기로 인정할 수가 없다. 공소장 변경 없이. 자, 단순 사기에서 상습 사기로는 안 됩니다. 이것과 비교하는 게 사기 경합범을 상습 사기로 가능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A에 대한 단순 사기, 그러니까 A, B에 대한 상습 사기, 이건 안 돼요. 근데 A, B에 대한 사기를 경합범으로 봤다가 A, B에 대한 상습 사기, 이렇게 사실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된다고 보고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정리해 두세요. 다음, 검사가 형법 307조 1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경,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중한형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경에서 중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공소장 변경 중 옳은 거, 이제 절차에 관해서 237번 문제를 보게 되면, 공소장 변경은 1심에서만 허용되므로 틀렸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항소심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고, 2번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가 취소되어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변경되면 하자가 치유된다. 친고죄는 아니어도 이거 앞에 설명드렸는데, 폭행에서 고소가 취소됐다. 상해로 변경되면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사실관계 기본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우리 판례는 기본적 사실 이외에 규범 요소까지, 이 규범 요소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것은 규범 요소는 법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거? 죄명, 구성요건, 피해법익, 보호법익, 이렇게 죄질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이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시효의 완성 여부는 변경 시 완제 변기. 기억나죠?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 변경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자, 절차 문제 한 문제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38번 보면 옳지 않은 것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실질적 불이익을 기준으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거죠. 2번 공소사실,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에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 요소까지 고려. 이게 바로 규범 요소,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는 거죠. 세 번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죠. 허가 의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동일성 인정되면. 네 번째, 검사가 공소장 변경 요구는 재량. 그래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다까지 해서 23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다른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